B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희 소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릎이 아프다면 왜 아플까요? 등산을 하고 그 다음날 무릎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장거리 라이딩을 갔다 온 다음날, 아니면 힐클라임, 고개를 탄 다음날은 어김없이 무릎이 아픕니다. 자, 무릎이 왜 아플까요? 물론 무리해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건 자전거 세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크랭크를 9시 방향에 수평으로 뒀을 때 페달 축입니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선을 떴을 때 무릎의 위치입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이나 엘리트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범위로 예를 들자면 5cm, 10cm 정도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거의 15, 20cm까지 나오는 프로 경륜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약 5cm나 10cm 안에서 다, 그 안에 다 들어오죠. 근데 일반 동호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무릎이 이 수직선보다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동호인분들의 라이딩 목적은 뭡니까? 부상 방지, 그리고 편안함. 근데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크랭크가 만약에 수평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 그러면 무릎은 원래는 수직선을 일치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힘이 풀려버려요. 다르게 말하면 골반에서 나오는 어떤 페달로 전달하는 힘의 중간 역할, 연결 역할만 하는 거죠, 무릎이. 그런데 만약에 무릎이 이 수직선 앞에 위치하고 있게 되면 그 힘이, 골반에서 나오는 힘이 무릎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50km 미만의 어떤 라이딩에서는 별 무리가 아닌데요. 물론 무리는 가지만 그게 몸으로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50km 이상, 100km, 150km, 200km를 탔을 때는 그 조그만 그 어떤 무릎에 가해진 그 부하가 결국에는 무릎 통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바위.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게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우리 무릎의 통증도 짧은 거리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장거리를 탈 때는 분명히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호인분들의 피팅은 저는 일직선에 위치시키는 걸 선호합니다. 아니면 일직선보다 좀 더 뒤로 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피팅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관점에서 피팅을 하시는 피터들은 또 다른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 경험에서 나온 저만의 어떤 하나의 노하우라면 일직선에 위치시키는 걸 저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무릎 앞쪽 통증이 발생할까요? 전체적으로는 무릎 통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장이 높다, 안장이 낮다. 당연하죠. 물론 이거는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어깨, 목, 그 다음에 안장통 다 영향을 미치지만 무릎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안장이 낮은 경우에는 무릎 앞쪽 통증의 주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자기보다 작은 자전거를 타는 어떤 성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집 앞에 어떤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 무릎 아플 텐데 라는 제 마음속으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무릎이 아픈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안장이 낮다. 그리고 또 하나, 안장이 앞에 위치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몸의 중심이 핸들 쪽으로 갔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힘의 축, 보통은 힘의 축은 우리가 이 골반이 축이 돼야 돼요. 근데 몸이 앞으로 간 경우에는 축이 어디가 됩니까? 무릎하고 어깨가
몸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릎에는 항상 힘이 가 있는 겁니다. 힘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근데 무릎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않죠? 요 발은 페달에 고정되어 있고, 손은 핸들에 고정되어 있지만, 골반도 안장에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무릎은 어떻습니까? 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공중에 붕 떠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 그 상태에서 페달에 또 힘을 가한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몸이 앞으로 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길이가 너무 길다. 신체에 비해서 아니면 자기 어떤 자전거 세팅에서 상대적으로 크랭크가 길다. 보통 제가 키가 180입니다. 크랭크 길이는 제가 이제 경륜 시작할 때는 170 사이즈를 썼어요. 170 사이즈. 근데 제가 만약 도로차를 탄다. 그러면 172.5 정도를 쓰겠죠. 일반적인 거라는, 일반적인 거. 근데 제가 실제 소장을 할 때 경륜하는 친구 중에 저하고 키가 비슷한 애들도 167.5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165까지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자기의 어떤, 특성, 순발력이 자기가 좀 좋다. 그러면 좀 짧은 걸 써도 돼요. 파워가 있다. 그러면 좀 짧은 걸 써도 돼요. 하지만 내가 좀 지글캥이다. 그러면 좀 긴 걸 써서 좀 지그시 밀고 가는 어떤 그런, 특성을 살리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제 키에서는, 트랙에서는 한 170, 도로에서는 한 172.5, MTB를 한다면 171.5나 175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빗대서 보면 신체 사이즈에 맞게끔 각자의 크랭크 사이즈가 있는데, 만약에 키가 170인데 크랭크를 도로차를 172.5, 심지어 175를 쓴다. 그러면 과다하게 이게 무릎이 펴지겠죠. 그랬을 때 무릎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다. 무릎에 통증이 올 수가 있다. 그 다음 클릿도 영향을 미칩니다. 클릿이 만약에 우리가 평범하게는 일자로 봅니다. 일자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무릎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지금 어긋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페달링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은 분명히 옵니다. 또 예를 들어 과다하게 팔자다. 그런 경우에도 무릎이 벌어짐으로 해서 무릎에 과도한 어떤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꺾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페달링 하는 건 힘을 좀 많이 줘도 괜찮은데, 꺾인 상태에서는 힘을 주면 반드시 부상의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무릎 통증의 원인. 크게 안장이 높거나 낮거나, 그 다음 안장이 너무 앞에 있거나, 그 다음에 클릿이 좌우로 너무 틀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크랭크 길이가 너무 길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 무릎 앞쪽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안장 높이를 높거나 낮으면 안장 높이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거죠. 피팅을 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쩌면 안장 높이하고 요 상체 자세를 가늠하는 오버럴 리치입니다. 이 두 개가 기본인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세부적인 걸 세팅한다? 그런 피팅 아무리 해도 그거는 답이 없는 피팅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장 높이하고 오버럴 리치부터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피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장이 너무 앞에 있다. 그러면 안장을 뒤로 빼야죠. 피팅을 하면서 제가 임상에서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전체적으로 앞에 있어요. 위치가. 무릎이 아플 수밖에 없는 어떤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피팅에서 안장을 뒤로 뺍니다.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깨각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편안한 자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케이던스 위주로 가볍게 타야죠. 동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롤러를 탈 때도 보면 무거운 기어로 막 타시더라고요. 특히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저는 헬스장 가면 어떻게 타는지 압니까? 아예 부하를 제로로 만듭니다. 그냥 헛바퀴 돌립니다. 실제로 제가 선장을 할 때도 시합 전이나 아니면 인터벌, 저희는 이제 고정노라미에서 인터벌, 아니면 평노라미에서 인터벌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정노라미에서 인터벌 할 때도 아예 부하를 제로로 만들고 그냥 헛바퀴로 돌리면서 인터벌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어떤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느냐? 충분히 발달이 됩니다. 제 입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무 부하 없이 무부하에서 인터벌을 했을 때
자전거에 필요한 근육이 100%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당기는 근육도 사용된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동호인분들은 만약에 페달링, 케이던스가 약하신 분들, 특히 힘으로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집에서 고속노라 보안 다 빼시고 거기서 인탕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수들은 웨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웨이트로 만들어진 근육을 전환시키는 어떤 전문 운동으로 로라를 타거든요. 동호인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웨이트 열심히 하시고 집에 와서 로라 탈 때는 로라까지 또 훈련 뭐 그냥 무게 탈 게 아니라 아예 보안을 다 빼고 무구화로 타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긴 경기는 또 짧은 그램을 써야 되고요. 언더글라이딩은 좀 자세해라. 무릎이 아프면 구태여 기아를 무겁게 한다든지 언덕을 탄다든지 뭐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일상생활 속에서 쪼그리기, 무릎 꿇기, 장시간 걷기, 계단이나 언덕 뛰어내려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계단 언덕, 특히나 산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참 부하가 많이 갑니다, 무릎에. 그래서 저는 뭐 선생활 할 때는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무릎 보호대를 차고 갔어요. 무릎 보호대를. 특히 내려올 때, 하산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더 차고 했죠. 무릎이 자전거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다가 무릎에 통증이 느끼시면 분명히 그 원인은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